8억 아파트 매매 현실 비용은 총 8억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재테크 꿀팁을 다루고 있는 짬부부예요.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딱 10억만 준비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이라면 실제로는 8가지나 되는 추가 비용이 존재하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걸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저희도 역시 처음 아파트를 매매할 때 뭐가 뭔지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말 골치 아프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집값 현실 비용을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저장하고 반복해서 보세요. 내 집 마련 8가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짬부부가 8억 아파트를 사면서 들어간 실제 매매 비용도 예시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짬부부가 열심히 공부한 각종 꿀팁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내 집 마련 현실 비용 첫 번째는 바로 취득세입니다. 내가 산 아파트가 법적으로 내 소유임을 인정받으려면 취득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데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가 1억 원은 우습게 넘어가기도 해서 부동산 취득 시에 내야 할 세금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계산이 필수죠. 취득세는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매하려는 부동산 유형, 전용 면적 등의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방금 전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 내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세 역시 농어촌 특별세처럼 취득세 계산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고 그건 면적과 무관하게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네 번째는 증지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인데 주택가격 상관없이 일괄 1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대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기재금액 구간별로 내야 할 세액이 정해져 있어요. 여섯 번째는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이며 집을 사게 된다면 국민주택 채권도 같이 매입해야 돼요.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주택 채권은 당일에 사고 당일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을 은행에서 즉시 매도할 때 은행은 제값에 사지 않고 할인된 가격에 사갑니다. 이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는데 할인율이 클수록 내가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거예요. 8억 아파트 기준으로 무려 1,17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게 돼요. 적지 않은 돈이 묶이게 되죠. 예를 들어 할인율 8.9%라면 최종적으로 105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그날의 할인율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캡션에 남겨놓을게요. 일곱 번째는 법무사 등기 보수료입니다. 흔히 말하는 등기 친다 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보수료는 다음과 같이 과세 표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중개보수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지불하는 비용으로 흔히 복비라고 하는데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의 부대 비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짬부부가 8억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든 현실 비용을 전부 공개할게요. 우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총 1,830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저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덕분에 취득세 200만 원 감면받은 금액인데요. 이건 꿀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증지대는 13,000원, 인지대는 15만 원이 나왔고요.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에 따른 비용은 82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법무사 보수료 30만 원에 중개보수는 352만 원 정도 나와서 총합은 약 2,311만 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8억 아파트 매매 현실 비용은 총 8억 2,311만 원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를 계약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 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거다라는 점을 미리 공부해둔 덕분에 돈이 부족해서 당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00만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을 모르고 더 비싼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 8가지 비용을 미리 계산하셔서 예산에 알맞은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이 8가지 비용 중 일부는 아낄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하나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득세 아끼는 꿀팁입니다. 취득세는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이자로 할부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할부로 결제하곤 해요.
무이자다 보니 당장 지불에 대한 부담이 없고 내 집 마련 비용이 1, 2천 부족한 경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도 있는데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 후 3년 실거주 요건에 간단한 서류를 기입하면 20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등기 비용 아끼기 꿀팁입니다. 등기 비용은 셀프 등기로 줄일 수 있는데요. 사실 등기 비용 3, 4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셀프 등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첫 아파트 매매이다 보니 정신없을 것 같아서 등기 업무는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진행했어요. 저희는 부동산에서 알려준 등기 비용보다 무려 10만 원이나 저렴하게 지불했는데요. 그 꿀팁은 바로 법무통 어플. 사용법도 간단해서 강추해요. 법무통 어플에서 부동산 등기 견적 요청을 누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들어가서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 서너 군데의 사무소에서 견적서가 도착할 거예요. 견적서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가면서 가격이 낮은 곳에 연락하면 끝. 처음 집을 사시는 분이라면 아는 법무사도 없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수료를 비교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더 비싸다고 해요. 저희도 실제로 부동산 소개로 연락한 곳에선 보수료 견적이 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법무통 어플에서는 30만 원이어서 무려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낀 비용으로 등기 치는 날 서류 작업은 대리로 진행하시고 기분 좋게 가족과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내 집 마련 현실 비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참고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